사업계획서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데요. 먼저 조직개요에서는 조합명, 법인 주소, 출자금, 주사업 유형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업태, 설립 연월일, 인가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신청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조직 연역에는 조직의 주요 활동을 기재하면 되는데 창립총회, 임시총회 개최 등과 같은 준비 단계 활동을 적어주면 됩니다. 설립 목적에는 정관 제2조에 기재한 목적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결정기구에서는 총회와 이사회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도에는 총회, 감사, 이사회의 순서가 잘 드러나게 신청기관만의 조직도를 구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현황 부분 중 임원의 경력에는 해당 임원의 대표 경력을 짧게 기재하도록 안내하며 직원 겸직 여부에 표시할 때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조항 중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현황에서는 2가지 이상 유형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상에 이해관계자 유형별 인원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원 고용 계획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고용할 직원 계획을 기재하는 칸으로 맨 오른쪽의 계에는 고용할 인원의 총합을 기재하는데 검토 시 이 부분에 모두 같은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총 4명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 4명 중 남녀, 4명 중 정규직, 비정규직, 4명 중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인원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체크합니다. 해당 연도 사업계획 부분은 총 5개 사업 유형별로 작성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관이 정관상에 주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의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비워두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주 사업 유형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사업의 종류 조항에 기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이 정관 사업의 종류 조항의 판단 기준을 지역사업형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를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지역사업형 부분의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중 사업비 항목 부분만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살펴볼까요? 왼쪽에는 주사업, 기타 사업별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정관 내 사업명과 그 순서에 따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사업비를 작성할 때는 수입 지출 예산서의 사업비 지출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총계는 주사업과 기타 사업 사업비 지출의 합계를 기재했는지 체크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업계획서에서의 지역사업 비율과 수입 지출 예산서의 합계와 비율은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비율 계산 시에는 지역사업과 기타 사업의 지출만 포함하지만 수입 지출 예산서에서는 주사업, 기타 사업 외의 수입도 분모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지역사업형은 지역사업 비율이 사업계획서상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선택한 기관의 경우에는 인원수, 시간, 회 중에 하나만 택하여 기재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비율은 서비스 공급 대상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유형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 인원과 계획 등이 세부 사업 계획서에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을 택한 기관의 경우에도 판단 기준을 인건비와 직원 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기관의 계획에 따라 한 곳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어야 하며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인원과 고용계획 등이 세부 사업계획서에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취약계층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주세요. 위탁사업형은 위탁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획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검토 과정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체크해주세요. 사업명을 기재할 때는 위탁 사업명 뒤에 위탁의 주체를 기재하되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합니다. 또한 예산에서는 위탁사업형을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 예산이 수입지출예산서의 수입 항목의 예산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계는 반드시 수입지출예산서의 수입의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위탁사업형에서 역시 위탁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익 증진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현저히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위탁사업형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 역시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증빙 자료 등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이 유형 역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익사업 비율이 40% 이상 충족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